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11시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강남 서초 지역 최상위 중학생의 고등학교 선택 전략이라는 주제로 안내를 드리게 된 미래로 교육 김은영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그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현장에서 좀 만나뵐 수 있었으면 질문도 조금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다들 업무를 보고 계시는 어머님들도 계시고 또 동생이 있는 경우 라이드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뭐 이런 케이스라서 지금 대부분 유튜브로 막 들어오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최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제일 먼저 이제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오늘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할게요. 미래로 입시 컨설팅에서 초등 그리고 중등 학생들 대상의 컨설팅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김은영 원장이고요. 반갑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압구정 요 인근 지역에서 한 10년 정도 학원을 운영을 했고요. 요 인근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게 연이돼서 우리 센티움 학원에서 이제 이러한 설명회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한 10년 정도 압구정 지역의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지역의 학부모님들의 정서라든가 또 이 지역 학생들의 장점과 단점 또 그리고 이 지역 학교들의 특성 이런 것들을 아마 가장 잘 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내용들 바탕으로 이쪽 지역에서 정말 결과를 잘 만든 학생들이 어떤 시기에 어떤 공부들을 했고 그리고 또 어떻게 고등학교 선택을 했고 또 그 고등학교에 가서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과목의 공부들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어머님들께서는 우리 네이버에 김은영 교육 전문가 이렇게 치시면 사실 오늘 설명회는 1시간 반 정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한정된 시간에 또 이 어떤 온라인으로 진행을 드리다 보니 제가 어떤 단어 선택이라던가 이렇게 말씀 전달 드리려는 이런 내용들 중에서 조금 뭐랄까요? 조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현장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소통이 많이 될 수 있고 또 학부모님들의 니즈 또 궁금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제가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요? 날것의 이야기들을 전달을 드리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좀 전달을 드리는 설명회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아무래도 조금 조심하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제 좀 어쨌든 이렇게 좀 걸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혹시 조금 더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네이버에 김은영 교육 전문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제가 썼던 칼럼이라던가 아무래도 이쪽 지역의 어떤 학교 선택 그리고 교과목의 학습 방향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거니까 설명회 끝나시고 조금 더 실질적인 내용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네이버에 이제 이런 부분들 검색을 좀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유튜브로 막 들어오고 계시는 어머님들, 학부모님들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미리 한 2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우리의 주제가 사실 고등학교 선택 전략인데 정말 여러 가지의 어떤 부분들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최적화된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가끔 제가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뭐 A고 B고 이렇게 있을 때 어디가 더 좋아요? 어디가 실적이 더 좋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상 옆집 아이가 가서 좋은 결과를 거둔 고등학교라고 해서 우리 아이가 갔을 때 뭐랄까요? 좋은 어떤 최적화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학교가 아닐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가장 뭐 많이 드리는 얘기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드리잖아요. 아이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성향 그리고 내신 성적 그리고 본인이 앞으로 공부하고 싶은 어떤 진로나 진학계획 이런 것들까지 총체적으로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셔서 사실 일괄적으로 이 학교가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반적인 기조를 말씀을 드릴 거고 혹시나 그 외에 우리 아이의 어떤 특성을 감안해서 좀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답변을 드리면서 소통을 하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앞에 보여드리는 여러 가지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저만이 갖고 있는 자료, 요즘에 사실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님들도 얼마든지 시간 투자를 하시면 뭐 요즘에 뭐 학교 알림이든 아니면 또 각 학원에서 올리는 여러 가지 설명회든 뭐 여러 가지 자료들 보시면 다 이렇게 아실 수 있는 자료들인데, 다만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 거라, 혹시나 이 자료가 너무 궁금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보면서 설명회를 드리시고 싶으실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센티움학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예쁘게 우리 원장님이 이미 다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설명회 듣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앞에 자료가 아마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사실 이 자료보다는 제가 전달드리는 이런 그 내용들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 뒤로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잘 들으시고, 혹시나 자료나 수치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홈페이지에서 지금 공유드린 이런 설명회 교환 자료를 보시면서 들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압구정 지역의 상황을 좀 오래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학부모님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정도가 가장 많은 이런 어떤 대상이었는데, 코로나 이후가 되면서 제가 요즘 사실 가장 많이 만나 뵙고 있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예비 초등학생 어머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한테 이제 예비 초등학생이 사실은 지금 뭐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요. 사실 그것보다는 앞으로 어떤 시기에 어떤 공부를 해야 가장 최적화된, 가장 효율적으로 아이를 학습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케이스들이 가장 많고요. 또 3, 4학년 이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 선택이라든가 뭐 어느 학원 꼭 보내야 되나요? 뭐 이런 상담들 요청하시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느껴지는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현상, 뭐 사회 곳곳에서 양극화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 교육에 있어서도 제가 봤을 땐 코로나를 딱 기점으로 해서 정말 넘쳐나는 정보들 중에서 옥석의 것을 가려서 딱 최적화된 길로 가시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시키시는 어머님들도 계시고, 또 어떤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이렇게 그 아이가 좀 편안하게 본인의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케이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것과 함께 사실 오늘 설명회 가장 핵심적으로 뭐 메인 테마라고 할까요? 드리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제 압구정에서 학원을 할 때 그 방송을 하나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 성적이면 사실 대학이 결정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전국에 있는 많은 학부모님들로부터 굉장히 질타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저 얘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강남 지역의 전형적인 학원하는 사람들의 상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사실은 이런 어떤 설명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강연이라던가 방송에서 사실 말을 좀 조심하게 된 그런 어떤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또 드리느냐. 중학교 3학년 성적으로 대학이 결정된다. 사실 저는 지금도 그 어떤 생각에는 확고하게 변함이 없어요. 왜냐면 사실 고등학교 진학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어쨌든 수시가 절반은 되는 건데, 내신 성적을 올리기가 사실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뭐 여학생들 어머님들 같은 경우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애가 코피를 쏟고 한번 쓸어줘야 내신이 뭐 한 1등급 정도 오르더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고요. 이번 달, 지난달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중간고사를 끝내고 이제 그 성적을 가지고 상담을 하러 굉장히 많이 왔는데, 이 친구들을 보다 보니까 중학교 때 정말 상위권을 유지했던 친구들, 상위권을 유지한다는 건 사실은 그만큼 공부하는 양이 되게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학교 진학한 이후에 많아진 학습량을 어떻게 해서든 견뎌요. 그런데 중위권 내지는 중하위권에서 중학교 때 어떤 그런 트레이닝이 덜 됐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수학 선생님이 똑같이 200문제를 내주셔도 이걸 어떻게 해요? 라는 어떤 그 공부를 하는 엉덩이 힘 자체가 길러지지 않은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한 이후에 물론 우리가 뭐 수능을 보고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이렇게 되면 무언가 조금 달라질 수 있긴 하겠지만 적어도 이제 내신에 있어서만큼은 중학교 때 좋은 성적을 거뒀던 아이들이 사실상 고등학교 진학한 이후에도 그런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대부분 아마 이 강연을 보고 계시는 어머님들이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어머님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3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이 고등학교가 좋아요, 나빠요 이걸 다 떠나서 사실 지금부터 지금 이제 6월 벌써 다 갔죠. 애들 뭐 기말고사 볼 거고 7, 8, 9, 10, 11, 12, 1, 2, 8개월이거든요. 8개월 동안의 학습 전략을 정말 잘 짜셔서 중간중간 점검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내가 그냥 학원만 보내놓고 이 아이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어떤 성과물을 만들고 있는지를 확인한 게 언제였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학원도 믿지 마시고 뭐랄까요 아이도 믿지 마시고 한번 꼭 점검하시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이렇게 가끔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있는 게 뭐냐면 아이랑 어머님이랑 상담을 하러 왔는데 의외로 아이에게 맞지 않는 교재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필요하지 않은 커리큘럼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케이스 굉장히 많아요. 이쪽 지역의 학생들 중에 공부를 못하고 싶은 아이는 없죠. 다 열심히 하고 싶어 해요. 다만 제대로 된 방법을 모르고 있는 케이스가 많고 또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학원을 보내놨으니까 알아서 잘하고 있겠거니 이렇게 믿고 계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어찌됐든 우리 아이의 인생은 아이와 학부모님이 같이 책임을 지시는 거잖아요. 사실 아이를 뭐 믿고 맡기고 있는 과외 선생님이 책임주시는 것도 아니고 뭐 학원 선생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도 아니고 물론 최선의 조력을 해주시긴 하겠으나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8개월이 지나고 나면 첫 번째 아이의 어떤 성적, 결과물을 받아보게 되는데 사실상 한 번 삐끗하게 되면 내신을 어떤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성적만큼 극상위권으로 끌어올리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 이 8개월 동안 정말 전략을 잘 짜셔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어떤 한 과목도 놓침이 없이 꼼꼼하게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사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 소개라든가 제가 전달드리고 싶었던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으니까 실질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 고등학교 선택 전략 설명회를 가시면 가장 처음으로 보게 되시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뭐 주요 대학 입학 전형 분석 이렇게 해서 뭐 워낙 최근에는 사실 거의 상당하면 90%는 의학 계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뭐 의치 한약수 해서 2023년에 선발하는 인원들 총 6,000명 정도를 선발을 합니다. 뭐 그 중에서 의대 같은 경우에는 뭐 3,000명 정도 해서 일단 의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6,000명 정도 본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래쪽에 있는 이 과기원을 비롯해서 이제 우리가 요즘에 워낙 이제 이과 대세다라고 하니까 또 로봇에 워낙 흥미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죠.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뭐 있는 과기원들 같은 경우에는 1,960명 정도로 선발을 합니다. 대부분 수시 선발이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 서울대를 비롯해서 시립대까지 우리가 주요 대학이라고 하는 이런 학교들 그래서 총 4만 명 정도를 선발합니다. 제가 재밌는 거는 어젠가 그저께인가 중학교 1학년 학부모님 상담을 하는데 성대 정도까지 해서 가려면 어느 정도의 내신 성적을 만들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 저는 성대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뭐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중학생들 학부모님들의 눈높이가 이제 그 정도다. 사실상 뭐 이렇게 아래쪽에 뭐 중경희 씨 같은 경우에는 나는 뭐 이제 붙어도 안 보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학부모님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그래도 주요 대학에서 한 4만 명 정도까지.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꼭 강조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뭐 학생 교과가 어떻고 종합이 어떻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에서 선발하는 인원 그리고 그 목표치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얘기를 좀 전달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 6,000명 그리고 박이온 1960명 한 2,000명 잡을까요? 그리고 4만 명 총 한 5만 명 정도로 보면 되겠죠? 우리의 목표치에 있는 대학들이라던가 이렇게 어떤
희망 진학 계획들에 있는 대학들을 보면 5만 명. 이 5만 명이라는 수치가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작년 올해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 같은 경우를 우리가 한 50만 명 정도로 놓고 볼게요. 뭐 아이들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또 재수하는 아이들의 비율은 또 그만큼 늘고 있는 거니까 50만 명 정도로 잡았을 때 5만 명이다라고 하면 사실상 계산해보면 수치가 나오죠. 한 10% 안쪽이어야 된다. 어머님들이 그렇게 희망하시는 의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의 싸움이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꼭 하나 강조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 첫 번째 포인트는 지금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진학 계획에 있는 대학들과 현재 우리 아이의 객관적인 어떤 그 상황. 제가 아까 중학교 3학년 성적이면 어느 정도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사실 이렇게 뭐 좌절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수도 있고 상처를 받으신 어머님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에겐 앞으로 8개월의 시간이 남았고 분명한 건 이 시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보내면 정말 많이 그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뭐 이렇게 조금 좌절하신다거나 뭐 예를 들어 마음을 내놓는다 이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현재 우리 아이의 상황이 어떤지를 객관적으로 아셔야 앞으로 8개월 동안 무엇을 보완해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향을 잡으실 수 있어요. 사실상 최근에 중학생들의 내신 성적이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상향 평준화됐죠. 90점 이상의 어떤 내신 성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전체 학교에서 30-40% 이상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다 A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잘하고 있겠구나. 우리 아이 뭐 A니까 뭐 잘하고 있는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 상황이겠구나. 고등학교에 가서도 이 정도를 유지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똑같은 90점 이상의 성적을 거둬도 예를 들어 30-40%라고 하면은 사실 고등학교 올라가서 등급으로 따지면 3, 4등급이거든요. 3, 4등급을 가지고 저희 같이 컨설팅하는 사람들한테 와서 얘가 이 성적으로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사실상 이 안에 있는 대학들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냥 잘하고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걸로는 사실 전략을 세우시기 조금 어렵고요. 정말 객관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뭐 과학, 사회까지 해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의 실력을 만들고 있는지 이 상태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떨어지지 않고 이 정도의 성적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아이와 함께 점검하셔야 되는 기회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면 사실 여름방학이 오잖아요. 학기 중에는 아이들 뭐 학교도 가야 되고 사실 뭐 중간중간에 뭐 중간 기말도 있고 뭐 수행평가도 있고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보완하거나 무언가 선행심화 학습들에 굉장히 집중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아이들은 뭐 열심히 기말고사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이의 상황이 어떤지를 진단하셔서 이번 여름방학에 무엇을 더 집중적으로 보완을 할 것인지 뭐 필요하다라고 하면 수학 매일 공부를 시켜야 될 것인지 필요하다라고 하면 영어 뭐 주 3, 4일 이상 시간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잡으셔야 하는 시기가 바로 이제 6월이 아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말씀드릴 만한 내용들이 이제 아까 우리 아이의 어떤 객관적인 상황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상 여기는 이제 주요 대학에서 선발하는 어떤 전형, 주요 대학에서 가장 많은 그 아이들을 선발하는 전형은 사실 수능이죠. 45% 정도. 그리고 뭐 학종이 한 37% 정도가 되는데 보시면 여기 주요 대학, 그리고 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으로 갈수록 점점점 사실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중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그냥 그런 얘기 드려요. 사실 대학이 아이들의 행복을 결정하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랑 상담하시는 어머님들 중에서는 굳이 아이를 너무 힘들게 해서 뭐 굉장히 남들이 원하는 이런 대학에 진학시키고 싶지 않다. 우리 아이 보니까 그냥 친구 좋아하고 맑고 건강하고 이렇게 잘하는 아이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과감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학부모님이나 그게 틀리다 맞다 이걸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학부모님이 그렇게 아이의 어떤 그 진로나 진학계획을 그렇게 잡으셨다라고 하면
사실상 비수도권 지역으로 갈수록 교과 전형의 어떤 선발 인원이 높다? 당연히 내신 성적 위주로 학습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그게 아니라 무언가 본인이 대학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무언가 성취를 해야 되는 아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뭐 수능에 대한 어떤 준비 소홀히 하실 수 없겠죠. 그리고 역시 학종도 놓으실 수 없다라는 거. 이제 이런 얘기들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제가 최근에 상담하다 보면 물론 이제 뭐 강남 서초 지역의 아이들도 굉장히 많지만 뭐 전주, 세종 이렇게 지방에서 엄마랑 같이 아이랑 손 붙잡고 올라오는 케이스 되게 많아요. 중학생들인데.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가장 장점은 이런 거죠. 굉장히 성실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강남 서초 이쪽 지역에 비해서 학원 인프라가 많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아이들일수록 본인들이 그 어떤 학습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은데 주변에 어디 가서 물어볼 데는 없고 다른 정말 강남에 잘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 이런 어떤 그 니즈로 엄마랑 뭐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올라와서 저랑 상담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 보면 정말 전과목 내신이 뭐 하나 틀릴까 말까? 물론 이쪽 지역 중학교에 비해서 내신이 수월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내신 극상위권은 내신의 어떤 난이도가 뭐 높고 낮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이가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 같은 경우 공부하는 것들 보면 정말 무섭게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이번에 내신 어떻게 준비했어라고 하면 학원 하나도 안 다니고 본인이 교과서 5번 복사해서 이거 달달달달 암기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아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방에는 또 그 지역 나름대로의 내신 어떤 괴물들이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물론 또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강남 서초 지역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능에 대한 경쟁력 갖고 있죠. 이게 장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던 한 8, 90%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꼼꼼하게 내신을 챙긴다던가 본인이 막 의지를 갖고 달라붙어서 내가 공부를 막 정말 잘잘 암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사실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판단을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고등학교 선택이라던가 진학 계획을 잡으시는 것도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조금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좀 본격적으로 변화하는 입시에 대한 얘기들을 드릴 건데요. 뭐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4, 5년 전부터 제가 설명회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주로 이제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었냐면 고교학점제라는 거는 진로나 진학 계획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예전에 우리 대학 다닐 때처럼 이런 어떤 두꺼운 과목에 대한 설명 안내지가 나오고 아이가 거기서 어떤 과목을 들을지를 체크해서 이제 내면 그게 교과가 개설이 되고 그 수업을 이렇게 듣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는 이게 정말 이대로 진행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2023년 6월이죠.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의 97% 가까이가 고교학점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이 고교학점제가 뭐 어떻게 앞으로 이게 뭐 없어지지 않을까 뭐 내지는 지금 뭐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대는 접으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향후의 어떤 그 기조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진로나 적성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하라면 당연히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아이의 진로와 어떤 적성에 대한 방향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될 테니까 뭐 이런 얘기들은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가 가장 우리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럼 내신 성적은 어떻게 산출할 것이냐. 근데 일단 지금 중학교 3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뭐 공통 과목이라던가 2학년의 일반 선택 과목들까지는 기본적으로 현재 등급제가 유지될 것 같으니까 당연히 뭐 고1 내신 성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지금부터 8개월 동안의 모든 아이의 학습 방향은 내년 내신 성적 확보에 목표를 두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아까 앞에서 강남 서초 지역의 아이들이 수능에 대한 어떤 굉장히 장점을 갖고 있고 또 정시확대의 기조가 있고 이런 부분들 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라는 카드를 버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8개월은 무조건 내년 고등학교 1학년 내신 그리고 더 좁혀서 간다라고 하면 1학년 1학기 내신 더 좁힌다라고 하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올인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단 1등급이라도 성적을 조금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상담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 과학 같은 경우 지금 분명히 물론 화원 이렇게 선택 과목들에 대한 학습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이 공부했던 어떤 그 사전 자료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 의외로 통합과학이 완벽하지 않다던가 혹은 수학 같은 경우도 미적이나 기하까지 갔는데 고1 수학에서 구멍이 있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들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8개월은 우리가 선행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것보다는 무조건 내년 내신 성적을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시고 그 방향에 맞춰서 여러 가지 학습 커리큘럼들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거보다 오늘 더 중요하게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뭐였냐면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교과 이수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미 서울대는 시작을 했죠. 작년 입시부터 시작을 해서 핵심 권장 과목 그리고 권장 과목을 나눠주고 핵심 권장 과목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우리 학과에 와서 공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고등학교에서 꼭 이수를 하고 와라 라고 하는 과목들이고 권장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필수는 아니나 이거는 공부하고 와야 우리 학교, 우리 학과에 적응할 수 있을 걸 이라고 해서 기준을 제시하는 과목들이에요. 지금 이 자료들 저만 갖고 있는 거 아니고 그냥 네이버에 서울대 전공연계 교과이수 과목 이렇게 치시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검색을 해보시고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각 학과별로 예를 들어 경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인문산경 이쪽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권장 과목이 미적이랑 합통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 사실은 상경계열 가려고 하는 인문계열 가려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미적까지 꼭 해야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많았는데 이제는 사실 이 권장 과목이라고 필수가 아니라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이렇게 무언가의 어떤 권장 과목 리스트를 줬다는 거는 이거는 해야 우리 학교에 들어올 수 있을 거이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경제학부 진학하려고 하면 미적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도 보시면 물리천문학부, 천문학 전공 이렇게 되어 있는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지구과학 1 당연히 해야 되고 물2까지 학통까지 했으면 좋겠다. 또 예를 들어 아래쪽으로 오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 약학 계열에서 보시면 약학 같은 경우에는 화투, 생투까지는 당연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의과 같은 경우에는 미적이랑 학통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과목 전공별로 핵심적으로 꼭 해야 될 과목과 이거는 했으면 좋겠어 라고 제시라는 권장 과목을 같이 드리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본인이 진학하려고 하는 전공 계열에 맞춰서 교과목 이수가 되어야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서울대만 이렇게 움직일까요? 서울대 이후에 경희대, 고려대, 성대, 연대, 중대에서 6개 학교에서 같이 그럼 우리 학교에서도 자연계열에 대한 권장 과목 리스트를 이렇게 제시를 할게라고 해서 또 비슷한 내용들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학교, 어느 학과에서 뭘 들어야 되는지를 한번 유심히 보시고 우리 아이의 진로 그리고 우리 아이의 적성에 맞는 전공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때 어떤 교과목들을 이수를 해야 되는지. 사실 오늘 고등학교 선택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 교과 개설 여부예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이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보시면 학통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쪽 지역 학교들 같은 경우 학통 개설 굉장히 필수가 많이 됐어요. 거의 이제 모든 아이들이 들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의 어떤 그 진학 계획에 맞는 교과목들이 어느 학교에 어떻게 개설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굉장히 조금 세심하게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연히 진학하기 전에 이 학교에 가서 이러한 교과목을 들어야 되겠구나로 끝나면 안 되겠죠. 이 교과목 어떤 수강을 했을 때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시점에 어떤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계획을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 그리고 아이가 같이 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내용들 중에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도 아마
거의 대부분 이제 뭐 아이들은 학교에 가 있으니까 이 내용들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학부모님들이시겠죠.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이런 내용들이요. 엄마 아빠가 알아봤자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알고 있으면 머리만 아프고 심란해지기만 하고 아 어떡하지 이런 생각만 들고요. 사실상 이런 내용들은 누가 알아야 될까요? 아이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머님, 아버님이 알고 계셔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건 뭐 당연한 거니까 여러 가지 정보들 찾으시고 어떤 게 우리 아이에게 맞을까 적합할까 많이 고민을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를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아이가 마음으로 느끼고 아이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제 교과 이수에 대한 내용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에 학교 알림이 들어가면 사실 모든 고등학교에서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 구성안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강남 지역 학교들이라고 해서 대부분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학교들마다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들여다보셔서 아이랑 같이 펼쳐 놓으시고 아, 이 학교에서는 1학년 때 이런 과목들을 더 배우네. 제가 이따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고1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공통으로 배우지 않아도 되는 과목들까지 내려와 있는 경우도 되게 많고 1년 동안 배워야 되는 과목이 한 학기에 집약되어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 얘기는 당연히 그 과목은 속성으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만큼 많이 배우고 오세요라는 어떤 뉘앙스겠죠.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지금 좀 세워져 있으셔야 된다는 거,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이제 서울대라든가 뭐 주요 6개 대학 같은 경우 발표를 이렇게 했으니까 이 자료들은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뭐 이거를 모든 대학에서 사실 발표를 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결국은 이 대학에서 발표한 이런 전공 교과 과목 이수 리스트에 따라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같이 움직일 거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 특히나 이제 과학 선택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의외의 과목들을 제시한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특히나 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세심하게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서울대고대 그리고 의학계열 같은 경우에 입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요 전형별 모집 인원 비율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서울대 입시에서 가장 최근에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변화의 핵심은 사실 뭐 정시에도 교과평가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정시에 뭐 직윤이라는 전형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교과평가. 그러니까 정시라는 거는 예전으로 치면 사실 수능만 가지고 선발을 했던 건데 최근에는 고등학교 때 어떤 교과목을 어떻게 들었는지에 대한 교과평가 비중이 뭐 지역균형에서는 40%, 일반에서 20% 정도 반영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 교과평가하는 반영이 뭐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것처럼 뭐 A면 몇 점, B면 몇 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사정관 그 두 사람이 이 아이의 어떤 고등학교 때 들었던 여러 가지 교과목에 대한 학습 그리고 뭐 세트 관련된 거 전반적으로 다 펼쳐놓고 평가를 해서 두 사람 다 A를 주면 뭐 5점이다 하고 그리고 두 사람 다 CC를 좀 0점이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서울대 교과평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를 정량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뭐 어떤 과목이 몇 퍼센트 반영이 되고 뭐 A면 몇 퍼센트 이게 아니라 교과목 성적 그리고 뭐 과목별 담당 선생님이 기재하신 세트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수강자 수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놓고 봐서 정성평가하겠다. 이렇게 조금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수생들 같은 경우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재수생 상담이 되게 많은 편인데 뭐 사실 강남 지역의 재수는 일명 거의 필수라고 할 만큼 많이 하죠. 뭐 삼수생도 많고 뭐 사수생도 많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 교과평가가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실 재수생들조차도 뭐 수능에 있어서는 점수를 올릴 수 있겠으나 고등학교 때 좋은 성적을 만들지 못했던 아이들 중에서는 좀 불리함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학생들도 좀 있을 것 같다. 사실 이게 이제 좀 최근에 저희처럼 컨설팅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 얘기를 좀 드려요.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약간 정성평가한다라고 보시면 고대 같은 경우는 또 다릅니다. 고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랑 또 완전히 다르게 아예 이 교과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점수 기준표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당연히 그 등급으로 환산하는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몇 점, 몇 점, 몇 점 이렇게 주겠다라는 게 이제 아예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진로 선택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뭐 등급이 아니라 A, B, C 이렇게 주는데 B인 경우에는 굉장한 감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로 선택 과목들까지 조금 잘 내신 관리를 해놔야만 정시에서도 불리함을 겪지 않을 거다라는 거. 이런 게 사실 최근의 입시의 어떤 특징인 것 같아요. 교과 이수제. 그리고 뭐 수능 최저가 많이 완화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의대를 비롯한 최상위권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도 뭐 4, 5 이래서 높은 어떤 수능 최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여서 수능은 여전히 어떤 그 최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키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얘기를 좀 드리고 교과 이수제에 대해서 뭐 서울대랑 고대 차이점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더 머리 아파졌어요. 왜냐하면 이쪽 지역 학생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사실상 수능 점수가 당연히 내신보다 잘 나오죠. 이게 굉장히 체감하는 게 뭐냐면 지방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달라요. 지방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그 장벽을 갖고 있거든요. 내신은 막 급상위권으로 뭐 1.0, 1.1 이런 친구들 사실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수능 성적은 안 나오는데 또 이 강남 지역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 뭐라 그럴까 학습한 기간이 길다 보니까 수능에 대해서 최적화되어 있는 아이들이 되게 많다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뭐 내신 되겠어 그냥 정시로 보내야지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뭐 서울대나 고대 그리고 연대 같은 경우에도 교과평가 반영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문제는 수능 성적만 관리해서는 최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좁아질 수 있다. 그래서 더 머리 아픈 거죠. 수능 성적 관리도 하면서 고등학교의 교과 내신 성적 관리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모든 것을 다 잘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런 어떤 그 흐름을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끔 상담하다 보면 어차피 우리 아이는 정시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재수도 각오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학부모님들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이런 상황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교과목이 이렇게 반영이 되고 만약에 내가 나중에 재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 만들어진 고등학교의 어떤 이런 성적들 같은 경우 바뀌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수능 성적이 올라도 불리함을 겪을 수 있겠구나를 알고 있어야 아이가 학교 생활을 성실히 하고 내신 성적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아이한테도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결국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아이의 내신 성적은 이래. 이 내신 성적을 가지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오르기 쉽지 않으니까 오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내 눈높이에 있는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을까가 핵심인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 아이의 내신이 중학교 내신이 극사위권으로 좋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아이는 사실상 그 내신 성적을 가지고 수시로 공략을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려면 사실 그것에 최적화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중학교 내신 보니까 제일 애매한 아이들이 몇 점대 아이들이냐면 90점에서 95점대 아이들. 얘네들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에요. 열심히 하는 아이들인데 사실상 그 내신 성적을 가지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본인들이 원하는 뭐 최상위권 대학에 진학을 하기에는 사실상 내신에서는 조금 못 미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은 과연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료들도 요즘에 학교에서 다 발표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장 위쪽에 뭐 요즘에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이라 제가 그냥 고대를 제일 위쪽에 넣었어요. 왜 가장 선호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서울대는 좀 부담스럽고 왠지 연고대 중에서는 고대를 더 좋아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고대에서 발표한 전년도, 그러니까 2023학년도 각 전형별 내신 성적들 리스트를 좀 갖고 왔는데 보시면 뭐 이제 의대 같은 경우 교과 성적이 내신이 한 1.18 그리고 뭐 학업우수 전형이라고 해서 결국 이제 학종이죠. 이제 이렇게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 커트가 한 1.66 그리고 계열적합 전형 그래서 2.0 사실 계열적합 전형에서는 조금 이제 보시면 내신 성적 커트라인들이 낮은 게 아무래도 이제 뭐 특목이라든가 자사 아이들 진학률이 조금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형별로 내신 성적들을 조금 오픈을 해드렸어요. 쭉 한번 흐름만 보시면 고대 같은 경우 뭐 국제학부에서 3점대 내신이 일부 합격을 했으나 평균적으로 대부분 1점 중후반대에서 뭐 2점 초반까지 정도가 거의 마지노선이다라는 거. 그래서 2등급 때까지면 사실 한 10%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 2등급도 사실
내신 성적만 갖고 가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서류 준비들을 잘 하죠. 학생부 세특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 되게 열심히 해서 간 케이스들이라서 사실 이것도 대단한 건데 어찌됐든 고대 같은 경우에는 1점 뭐 초반, 중반 그리고 마지노선이 2점 초반대 정도인 것 같다라는 거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더 하겠죠. 뭐 1점 극초반대 그리고 아무리 뭐 이렇게 학종에서 서류 전형 관리를 잘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뭐 항공우주학과 그래서 한 2.85 정도 내신 등급이 이 정도 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한양대 제가 한양대 내신을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강남서초 지역의 학부모님들 상담을 하다 보면 약간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이 정도 대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양대의 내신 성적을 보시면 더 높죠. 1점 초반 그리고 뭐 한 2점 중반대가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뭐 요즘에 사실 대학을 못 가는 시대는 아니니까 원하시는 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 가능한 내신 등급선 이제 강남 지역의 뭐 일반 그리고 자사고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아무리 안 돼도 2점 초반대 그리고 안정적으로 학종으로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1점 중반대 정도까지는 만들어 놓으셔야 이제 저희가 학생부 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학생부 뭐 세특이라던가 여러 가지 뭐 이제 비교과 준비를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 비교과 준비를 하는 프로그램의 가장 첫 번째 기준이 사실은 내신 성적을 2점 안쪽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내신이 한 90점 초반이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강남 지역에서 아무리 내신이 어려운 학교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한 30-40% 정도의 아이들이 중학생들이 내신 성적 A를 갖고 있다. 그럼 90에서 95점 정도라고 하면 2등급은 미치질 못하죠. 한 3등급 내지 4등급 정도. 이 성적을 그대로 유지해서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경우에. 그런데 보시면 사실 3등급 때 가지고 최상위권 대학에 진학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뭐 내신은 그냥 어느 정도 관리를 하니까 요 성적을 가지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수시로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할 때 학부모님들이 가장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이가 공부를 조금 잘하면 그리고 경쟁에 조금 잘 이렇게 적응할 수 있으면 자사를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뭐 일반고를 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케이스 되게 많은데 그리고 또 어디 가서 컨설팅 받으시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케이스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제도 상담하는데 어느 회사 가서 컨설팅 했더니 아이가 진학한 다음에 어차피 그 잘하는 아이들 속에서 내신을 못 받을 거면 그냥 일반고 진학해서 내신 관리하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중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내신이 극상위권이에요. 그런 친구들 있어요. 뭐 전과목에서 하나, 두 개 정도 오답 나올까 말까? 근데 이제 뭐 그거를 학원에 많이 의존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꼼꼼하게 공부해서 내신 성적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아이다라고 하면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사고 보내지 마시고 그냥 일반고 보내셔서 내신 관리를 잘해서 수시를 노리세요. 그게 맞는 거고 우리 아이가 90점에서 95점 사이의 어떤 약간 애매한 내신이다 라고 하면 정말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더 디테일한 분석이 필요해요. 얘가 과연 고등학교 올라가면 오를까? 물론 일부 오르는 케이스 있겠죠. 뭐 오를까? 뭐 오르면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을까?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정시 쪽의 비중을 조금 더 높여서 그런 학교들을 선택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더 많아지실 수 있다. 오히려 내신 극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랑 상담할 때 제가 사실 자사를 많이 권유하진 않는다라는 거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합격자들 내신 평균 등급은 조금 보여드렸고요. 뭐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아까 제가 1%의 싸움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전형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얘기만 드릴게요. 전주 지역에 있는 여학생인데 지금 이제 의대를 가고 싶다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의 내신이 지금 3학년 1학기 뭐 현재 시점까지 한 1.23 정도를 만들어 놨어요. 사실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정도 성적이면 저희가 지방 의대를 권유를 하는데 꼭 이 친구는 수도권 의대로 진학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면 사실상 1.2, 1.3 이 정도의 내신으로는 수도권 의대는 어렵습니다. 교과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
이번 방학에 그럼 올라와서 이제 대치동 인근에 뭐 방을 잡고 그쪽에 있는 최상위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능 수업들을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느 학원에서 어떤 수업을 듣는 게 좋은지 조금 살펴봐 달라. 이제 이런 내용들의 상담을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정도 하고 왔거든요. 1.2, 1.3, 뭐 이 정도의 내신, 뭐 지방이라고 하면 조금 어렵다. 대신 강남 지역에 사실 일반고 내지는 자사고에서 한 1.2, 1.3 이 정도까지 만든다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서류라던가 이런 것들을 준비를 좀 했을 때 의대 합격권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특히 이쪽 지역에서 1.2, 1.3 정도의 내신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수능도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요. 워낙 또 이쪽 지역은 수능에 대한 준비를 좀 많이 했던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내신만을 가지고 또 진학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의학 계열에 대해서 조금 그 희망을 갖고 있다, 진학 희망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면 사실 일반 그리고 자사고 강남 지역에서 1.2, 1.3 정도까지는 내신을 만드시고 그 외에 서류를 조금 더 보완을 할지 아니면 수능 최저가 아이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지 이제 이런 식의 방향을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조금 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가장 제가 강조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물론 고등학교 선택 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향후 8개월 동안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이다.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펼쳐놓으시고 어떤 과목들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이의 현재 상황을 정말 객관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뭐 학교의 내신 성적이 A다. 혹은 학원에서 선생님이 전화 왔는데 아 잘한다고 했어요. 이런 것들 믿지 마시고 정말 디테일하게 국어, 영어, 수학, 과학에 우리 아이의 경쟁력이 어떤 부분이 경쟁력이 있고 어떤 것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될지 아이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 앞으로 입시의 변화 흐름 중에서 가장 학부모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교과 이수, 정시, 그러니까 수능 위주의 어떤 전형에도 교과 성적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 이제는 뭐 수능 준비만 한다라고 해서 최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어떤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뭐 나중에 정말 재수까지 각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만들어 놓은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조금 드렸어요. 그리고 뭐 이제 그 외에 서울대나 고대 그리고 의학개혁 진학하기 위해서는 내신 성적이 아무리 안 돼도 2등급 뭐 초반, 1등급 중반까지는 만드셔야 원하시는 대학에 진학 가능한 선이다. 이 어떤 내신의 등급과 현재 우리 아이가 만들고 있는 내신의 어떤 그 상황이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일치하는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내용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채팅창이 되게 조용하네요, 오늘은. 아직은 질문하실 것들이 없는지. 그리고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다 보니까 유튜브랑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한 5초에서 10초 정도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질문 올려주실 학부모님들 계시면 올려주시고 제가 한 5초에서 10초 있다가 답변 드릴 수 있다는 거, 그 내용은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대략적인 입시의 흐름에 대한 내용들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정말 어떤 사례의 아이들이 어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표가 이제 저희 쪽에 컨설팅을 하러 오시면 아이의 어떤 진로와 진학에 대한 그 방향을 제시할 때 제가 보여드리는 표예요. 보시면 뭐 의학계열, 그리고 교대, 사관학교,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은 상담하고 있는 중학생들 진로 상담할 때 가장 많이 이렇게 희망하고 있는 그 부분이 로스쿨 쪽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이다라고 하면 거의 8, 90%는 로스쿨 진학을 희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공계 특성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과교원 쪽에 희망을 갖고 있는 친구들. 이렇게 5가지의 어떤 진로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디가 가장 너와 가까울까? 네가 가장 진학하고 싶은 계열이 어느 쪽일까라고 묻지 않고요. 네가 가장 저는 이쪽 계열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계열부터 지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 자연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우 저는 교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른 건 다 관심 없고 의대에만 올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5가지 진로 계획을 놓고 상담을 진행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아이는 아직까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 현재 상황에서 아이의 가장 그 관심사 그리고 아이의 어떤 적성을 놓고 방향을 설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교학점제라는 거는 진로나 진학계획에 따라서 본인이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물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모든 계열의 아이들이 공통 과목으로 수강을 해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학생부는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쵸? 뭐 진로희망이라든가 세특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생부는 구성을 하셔야 되고 또 더더군다나 고등학교 2학년 진학하는 시점부터는 본인이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가 특별하게 뭐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경우에도 일단 현재 상황에서 아이의 어떤 가장 진로 적성에 맞는 가장 최적화는 아니더라도 가장 가까운 방향으로 선택을 조금 해놓으시는 게 맞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의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3,000명이죠. 1% 싸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90% 제가 상담하는 아이들 중에 90% 이상이 다 의학계열 희망을 한다라고 했는데 정말 공부를 조금 많이 열심히 이렇게 좀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내용들 좀 강조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대 같은 경우도 사실 지방에 있는 의대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 선발 비중이 높고요. 또 수시 선발 중에서도 요즘에는 뭐 지역인재 선발 비중이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사실 이쪽 지역 아이들이 지방의대에 수시로 진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방에는 또 나름 그 지방에 내신 강자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내신을 가지고 의대에 진학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교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많이 어떤 그 선호도가 떨어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원래 한 1점 중반대 내신이었는데 2점대의 어떤 내신을 가진 학생들도 합격했던 사례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 좀 말씀을 드렸고 근데 교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내신 반영 비중이 높을 뿐더러 학생부 전반을 보기 때문에 아무리 선호도가 낮아져도 부동의 그 교대를 희망하는 여학생 집단이 있어요. 워낙 오랜 시간 그 교대에 뭐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꿨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리 선호도가 낮아진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선은 조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뭐 다른 설명회 들으셨을 때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교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정말 내가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의지를 학생부 곳곳에 숨겨놓는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 이제 그런 내용들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당연히 1차에서 수능 위주의 선발을 하기 때문에 수능 고득점자들이 중복으로 약간 수능 보기 전에 모의평가 개념으로 사관학교에 응시를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 남학생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그 사관학교 희망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 학교로 진학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다라는 거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로스쿨 같은 경우는 사실 특별히 학과의 어떤 그 기준이 있다라기보다는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서울대 로스쿨 진학한 아이들 중에서 60%가 서울대 학부를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0%가 연고대 출신이고 나머지 10% 중에는 뭐 과기원 뭐 이렇게 나온 친구들도 있고 해외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온 친구들도 있고 경찰대학 나오고 로스쿨 진학한 친구들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치들을 봤을 때 로스쿨 전국에 25개가 있고 2,000명 정도를 선발하는데 사실상 상위권 로스쿨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학부를 진학을 하느냐, 어느 정도의 대학을 진학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로스쿨 희망하는 학생들 상담을 할 때는 사실상 학과보다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가장 그 뭐라 그럴까요? 성적 커트라인 낮은 학과라고 하더라도 이제 학교를 보고 좀 진학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세우고 있고 아무래도 뭐 상경, 인문, 사회계열 아이들이 조금 비중이 높은 것 같기는 하다라는 거 이제 그런 내용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공계 특성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워낙 수시 선발 비중이 높고 거의 대다수가 이제 영재고나 과고 출신 아이들이 진학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고에서 있어요. 일부 진학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분야에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그리고 오래 공부한 친구들, 뭐 영재고 준비를 오래 했다던가 이제 이런 아이들이 일반고에서도 합격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5가지 정도의 진로나 진학 로드맵을 놓고 아이에게 가장 근접한 방향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제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앞에 보시는 자료는 2023학년도 서울대 학교별 입학 실적이에요. 워낙 요즘에 사실 자료 공개가 잘 되는 세상이라 어느 정도 검색하시면 다 나오는 자료들인데,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실 서울대라는 게 그냥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우리가 서울대 실적을 놓고 보는 거는 사실 수시에 대한 경쟁력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제 요거를 보기 위해서 사실 서울대 입학 실적을 놓고 보는데, 우리가 대부분 수시 실적에 조금 좋은 학교, 수시를 고려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이제 조금 어머님들이 내신을 그래도 받기가 좀 수월하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사고로 진학을 했을 때 오히려 또 그런 서류라든가 여러 가지 그 다른 비교과 부분들이 조금 풍부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있으시고. 그런데 최근에 수시는요, 사실상 저희가 물론 학생부 관리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사실 내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신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 한 2점 초반대가 만들어져 있는 아이를 서류 관리를 했을 때의 실적을 잘 만드는 거지, 아예 막 3등급, 4등급 되어 있는 아이들한테 서류 관리를 학생부 관리를 해서 굉장히 최상위권 대학에 진학을 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수시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실 내신 성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강남 서초 지역의 일반고와 자사고는 수시 실적 면에서 큰 차이가 있진 않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일반고를 가면 좀 되게 불리하지 않을까, 분위기가 안 좋아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사실 이렇게 생각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정시를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상황이 다르죠. 아무래도 일반고랑 자사고는 분명히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경쟁력은 아무래도 자사고가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실 고등학교 선택 전략 설명회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여기 압구정에서 한 10년 정도 학원을 운영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선택 전략 설명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굉장히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는 이제 이게 학부모님들의 항의가 아니라 학교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 한 3, 4년 전에는 여기 이제 인근의 일반고 뻔하잖아요. 어떻게 일반고를 자사고랑 동일한 잣대로 놓고 비교해서 안내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항의 전화를 학원으로 받은 적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고등학교 선택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드릴 때 어디가 좋아요, 나빠요 이게 아니라 그 학교에 진학을 하셨을 때 최대의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좀 참고해 주시고, 어떤 일반고랑 자사고에 있어서 수시 실적에서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요. 채팅창을 한번 볼까요? 우리 승희 어머님 용감하게 제일 먼저 질문 올려주셔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중3 여학생, 현재 극상과 상 사이 정도, 중간평균 97점 수준입니다. 과고를 가고 싶어 하는데 준비가 덜 된 상황이라 반포고 과중을 선택할까 함께 고민하고 있어요. 연구원, 과학교사 등이라고 합니다. 과고를 가고 싶어 하는데 준비가 좀 덜 됐다. 선행이 조금 늦다라는 건 이제 어떤 특별히 수학이나 과학 부분에 있어서 선행이 조금 덜 된 건지 이제 이게 좀 궁금하긴 한데요, 어머님. 반포고 과중을
도전을 하는 게 맞을지. 내신을 충실히 하는 여학생이지만 자기주도가 좀 느슨해진 느낌이에요. 학원은 과학만, 영수는 과외로. 주변의 자극이 시험 결과 외에는 없어요. 과고를 계속 도전해보자 하는 게 맞을지, 빨리 전향해서 과중으로 준비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역시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어머님. 과고는 어느 정도의 사실 선행이 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결정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선행이 조금 늦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제가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아직 확정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만약에 이런 케이스 학생이라고 하면 반포 과중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고 준비, 지금 사실 과거에 지원을 해서 어떤 그 시간을 소비를 하고, 왜냐면 이제 저는 사실 지금부터 8개월의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사고도 마찬가지고 사실 과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도전을 하려면 지금부터 뭐 사실 여름방학 내내 자소서 써야 되고, 사실 면접 준비도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하실 때 정말 합격 가능성이 90% 이상이다라고 하시면 거기에 시간 소비를 하는 게 맞지만, 만약에 정말 이 귀한 8개월의 시간을 들여서 자소서, 면접 준비 다 하고 했는데 거기서 안 됐을 경우에 아이가 어떤 그 감당해야 될 리스크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거가 합격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진학한 이후에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 드시면, 사실 제가 반포고 과중을 많이 권유드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그 수학과학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 있는 아이들이 진학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결정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또 하나가 내신을 충실히 한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어머님.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차라리 과중 쪽으로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시간에 대한 어떤 효율성을 봤을 때 이제 그런 내용들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승희 어머님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애매한 중등 내신 평균 95점 중3 여아, 성향은 독하게, 목표지향적인 아이는 아닌데 학업 스트레스가 없이 공부했는데 공부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에서는 뒤처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해서 결국은 수시 쓴다면 비교과 도움을 줄 수 있긴 한데, 너무 좋네요, 어머님. 최적의 장점이네요. 모든 카드를 다 활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아이 성적이 애매해서 압고나 언남 양재고 등의 일반고가 나을지 반포나 세화여고가 나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이거는 진짜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이가 지금 중간평균 95점 정도 받고 있는데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아이인지, 아니면 아이들 성향 중에 정말 그렇게까지는 꼼꼼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선을 유지하는 아이인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케이스의 아이들 저랑 상담을 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의대에 수시로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강남권에서 1점 한 3 안쪽으로 내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 과목에서 한두 문제 정도의 오답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근데 나는 네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정도의 내신을 만들 수 있는 성향인지가 궁금하다. 그러니 이번 기말을 정말 죽도록 네가 할 수 있는 한 너 스스로 테스트를 해봐서 그 정도의 내신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말씀하셨던 뭐 악보나 이런 식의 일반고가 나을 것 같고요. 정말 아이가 죽도록 최선을 다했는데도 나는 이 정도의 어떤 내신을 만들기에는 무언가 허점이 있어. 그렇다라고 하면 자사고 쪽이 맞을 것 같고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어머님. 우리 윤하 어머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학이요. 어머니, 근데 사실 제가 반포고 과중도요, 수학, 과학 어마어마하게 한 아이들이 가거든요. 그래서 뭐 과고보다는 과중 반포고가 조금 더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다만 이제 어떤 시간을 쓰는 어떤 측면에서 과거 준비를 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되면 오히려 다른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수학은 반복으로 가도 방학 동안에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조금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이제 채팅창에 문이 열렸네요. 그래서 조금 다른 어머님들, 궁금하신 어머님들 같은 경우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답변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상 이런 자료 보시는 것보다는 아이 케이스에 맞는 상담을 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되시죠. 서울대 합격생 유형 분석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도 서울대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일반고에서
진학한 아이들 학교에 내보니까 사실 뭐 한 1722개 학교에서 진학을 했고, 자사고는 보시면 자사고가 한 1722명, 자사고에서 진학하는 아이들이 뭐 604명, 이렇게 해서 사실상 일반고가 전체 고등학교 중에 거의 90%, 95% 가까이가 되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그 진학률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높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제가 사실 이제 뭐 강남 서초 지역 아이들도 상담을 하지만 요즘에 진짜 많이 가는 데가 어디 가냐, 뭐 용인, 동탄 이런 데 되게 많이 가요. 이제 그쪽에 사실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 그쪽 지역 어머님들도 사실 굉장히 열심히 달리고들 계셔서.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이쪽 지역의 최대 장점이죠. 일반고 경쟁력이 분명한 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조금 많은 거죠. 제가 다른 지역의 상담을, 고등학교 선택 상담을 하게 되면 어지간하게 내신이 극상위권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그쪽 지역은 내신이 워낙 또 수월하게 출제가 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내신이 많이 잘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주변의 일반고가 경쟁력이 있지 않다 보니 대부분 뭐 다른 자사고라던가 이런 학교들을 많이 권유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쪽 지역 같은 경우 최대의 장점이 일반고 경쟁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우수한 편이다라는 거. 자사고랑 일반고가 수시에 있어서 크게 경쟁력 차이가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 강남 서초 지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도 참고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 서울대 일반고 등록 실적들만 쭉 놓고 봤을 때 뭐 숙명, 단대부고, 그리고 사실 제가 수시 면에서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는 영동고입니다. 영동고. 내신이 어마어마하게 난이도가 높거든요. 제가 영동고 지도하는 국어선생님이랑 그저께 밥 먹었는데 미치겠다 그러더라고요. 내신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데 사실상 내신이 어렵기 때문에 또 등급면에서는 잘 나올 수 있겠죠. 이게 내신이 쉽다라고 해서 막 30% 아이들이 90점 이상을 갖게 되는 학교다라고 해서 우리 아이한테 유리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90점 이상이 30%가 넘는다? 그러면 그 간극이 얼마나 촘촘하겠어요. 그러니까 내신이 수월하게 출제되는 학교를 선택하겠다? 이거는 정말 제대로 된 전략은 아니다라는 거. 오히려 영동고는 내신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공부를 좀 잘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 만큼의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학교다. 그래서 제가 가장 수시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학교는 이제 이 학교가 있고요. 그 외에 뭐 반포, 서울, 경기 뭐 이런 학교들, 뭐 서울, 경기, 반포는 워낙 가중이라서 수시 실적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대신 서울, 경기, 반포에 우리 아이가 뭐 인문계인데 진학을 하는 거는 불리함이 있겠죠. 과중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윤하처럼 승희처럼 과거 준비를 조금 했었는데 그 부분보다는 방향을 조금 전환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이 드셨을 때 좀 선택을 하는 그런 학교들. 보시면 대부분 다 교특구 지역의 일반고들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이쪽 지역의 일반고가 경쟁력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 우리 아이가 내신이 그 정도 성적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준비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오히려 더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 좀 전달드리고요. 뭐 의학 계열이나 과계열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실적 좋은 학교들 뻔히 아시잖아요. 저 이쪽 지역에 뭐 휘문, 뭐 그다음에 세화, 뭐 이런 학교들, 그리고 최근에 뭐 현대고 같은 경우에도 의학 계열 실적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 이 얘기 나왔으니까 휘문 같은 경우가 혹시나 이제 조금 고려하시는 어머님들, 남학생 어머님들 있으실까봐 지금 자사고의 어떤 위치가 불확실하죠. 지정 취소는 뭐 거의 확정은 된 상황이고 계속해서 항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올해까지는 신입생들을 그냥 자사고의 어떤 형태로 선발을 할 것 같아요. 현재 중3 아이들까지는. 그리고 뭐 이제 내년에 어떤 뭐 항소하고 이런 결과를 보고 또 그 다음에 결정하겠다.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그냥 참고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강남 지역의 상위권 중학생들의 고등학교 선택 상담할 때 그냥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까 특정 학교들, 오늘 뭐 말씀드리는 특정 학교들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이런 식의 구도를 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자연계냐 인문계냐는 놓고 봐야 되겠죠. 대부분 요즘에는 자연계 아이들이 많고 정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아이가 이과를 어떻게든 보내려고 했으나
엄마 아빠의 어떤 그 DNA도 사실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도 문과, 아빠도 문과 사이 정말 너무 뼛속 깊이 이 아이는 인문계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문과를 보내게 됐다. 뭐 근데 문과에서 잘하는 아이들 많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상 저는 좀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 이쪽에 어떤 자사나 일반고보다는 사실 외고나 국제고 쪽으로 조금 방향을 잡고 안내를 드리는 편이고요. 만약에 이제 동생들이 있는데 인문계다라고 하면 외고 국제고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인문계 아이들한테는 요만한 어떤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자연계 중에서는 놓고 봤을 때 일단 뭐 강남 지역에서는 그렇게 선호하는 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정시 뭐 더구나 의학 계열 희망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상상고 준비를 좀 많이 시키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정시 수시 그리고 뭐 약간 인문계 자연계 이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뚜렷한 어떤 그 색깔을 보이는 게 아니라 뭐 두루두루 잘한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대보고 준비를 좀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고 이건 이제 사실 정단이 자사고니까 지금 중3 아이들이 준비를 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고요. 만약에 중학교 1학년 아이들 혹은 초등학교 고학년 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 좀 고려해 보실 만한 학교고 그 외에 아무래도 우리 아이가 아무래도 수시보다는 정시 쪽으로 놓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이제 권유드리는 학교, 자사고들 중에 뭐 세화나 세화여고, 희문고 이런 학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권 일반고들 같은 경우에서 수시 경쟁력이 조금 있다라고 보는 학교들은 뭐 영동이나 압구정, 청담도 의외로 굉장히 이렇게 특수한 그 집단이 있더라고요. 뭐 전략적으로 그걸 노리고 가는 아이들이 있겠죠. 이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아이의 어떤 성향도 좀 보셔야 될 부분이고. 근데 이제 아이의 어떤 고등학교 선택을 놓고 볼 때요. 학부모님들은 자꾸 가장 좋은 학교를 선택을 하시려고 하세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것보다는 아이의 어떤 취약점들을 객관적으로 보시고 그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학교들을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지워 나가시는 게 차라리 더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전략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자, 아까 전에 올라왔던 채팅인데 아마 올리셨다가 조금 지우신 것 같은데 현재 중3 여학생인데 오늘 여학생들 어머님들 되게 많으시네요. 체육교육과 가고 싶어한다. 그런데 앞고 청담고 현대고를 가고 싶어한다. 자사고인데 괜찮은지. 이거는 사실 너무 단편적인 그 내용만 주셔갖고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 아이의 어떤 장점 그리고 취약점이 뭔지를 한 번 더 올려주시면 체육교육과 희망한다라고 말씀하신 여학생 어머님 올려주시면 현대고가 괜찮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현대고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라든가 어떤 그 뭐 학업 분위기라든가 놓고 봤을 때 굉장히 그냥 제 생각으로 합리적인 학교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 이렇게 진행을 하는지를 제가 이해가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는 학교구나 라고 생각하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할 거고요. 뒤쪽에서 학교별 특성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입니다.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긴 하겠으나 간단하게 한번 정리만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부분 뭐 선지원, 후추첨, 그래서 뭐 고교선택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지망에서 두 가지의 학교를 쓰실 거예요. 뭐 서울 전체 지역을 놓고 두 개의 학교를 선택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강남 서초 지역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쪽 지역의 학교를 두 개를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A고 B고 이렇게 선택을 하실 거고 두 번째 이지망에서도 마찬가지로 내 지역 인근에서 두 개의 학교를 선택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일지망에서 쓰셨던 A고 B고를 이지망에서도 동시에 A고 B고라고 쓰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나 세화여고나 뭐 세화고나 이런 어떤 자사고들 강남 지역에 자사고들을 지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일지망에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자사고 지원을 한번 했고 이지망에서 A고 B고 이렇게 선택을 하는 기회만 남게 되는데 전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99%가 자사고 지원을 했다가 불합격이 되더라도 이지망에서 선택 지원한 학교에 될 확률이 99% 이상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그러니까 자사고를 지원했다가 혹시 불리한 학교에 이렇게 그 배정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이것도 얼마나 지금 좋은 선택인지 아세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경기권의 어떤 그 아이들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것도 되게 스트레스세요. 뭐 예를 들어 외대부고를 지원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외대부고를 지원을 했는데 아이가 어떻게 하다가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번에 일반고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너무 먼 학교로 배정이 되고 막 이렇게 해서 결국은 걔는 의대 가고 싶어서 외대부고 지원했던 아이였는데 또 불구하고 나는 여기 일반고는 갈 수 없어 해서 수원외고에 추가 모집했을 때 응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거기 갔어요. 의대를 포기하더라도 난 일반고는 안 간다. 약간 이런.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우리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어떤 점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사고 지원을 하실 때 뭐 고등학교가 불리한 데에 배정이 되면 안 되지. 이 부분은 특별히 염두하지 마시고 이 자사고가 우리 아이의 장점을 최적화시켜줄 수 있는 학교냐 그렇지 않느냐만 놓고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올라오네요. 중3 여아 평균 90점 정도 이과 수시를 노린다면 중대부고랑 경기여고 고민입니다. 과학 8개월 동안 물화생지 다 해야 되는지 화생만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우리 로이배 중3 여아 어머님 일단 이게 지금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통합과학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먼저 점검을 하시고요. 지금 이제 물화생지 지금까지는 이제 선택 과목들을 하시는 게 맞는데 사실상 물화생지를 2번, 3번 굉장히 많이 반복을 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통합과학이 의외로 내신이 안 나와서 수시에서 불리함을 겪는 아이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점검해 보시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중대부고랑 경기여고 영어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조금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영어의 어떤 지엽적인 공부가 괜찮다. 뭐 단어 암기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뭐 잘한다 라고 하면 경기여고 쪽이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중대부고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중3 아들입니다. 2, 3학년 평균 수학과 100점, 영어 95점, 국어 95, 사회 90점, 의대 희망합니다. 현대고, 세화고, 휘문고가 나은지 앞고 일반고가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 의대 희망. 중3 아들. 이 친구가 암기하는 부분을 조금 더 최적화시킬 수 있는 아이면 현대고를 보내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은 국어, 영어가 이제 뭐 수학과학에 비해서는 조금 덜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암기를 아이가 안 해서 이런 건 재미없어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하면 정말 촘촘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이인지 그렇다라고 하면 현대고 보내시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세화나 휘문 쪽이 나은데 세화, 휘문 중에서 선택을 하실 때에도 수학이 어느 정도 심화까지 되어 있는지 이건 어쨌든 지금 수학 100점은 중학교 내신인 거니까 고등수학 심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세화랑 휘문 중에도 결정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세화랑 휘문은 수학에 있어서 색깔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제가 다 구두상으로는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조금 그 중심이 되는 학교들 정리를 한번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현대고랑 세화여고부터 이거는 뭐 이 학교가 제일 좋아서 2개 학교를 비교한 게 아니라 그냥 자사고에서 같이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현대고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리적인 커리큘럼이다. 교과 과정을 봤을 때 이제 그런 내용들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세화여고 같은 경우에는 수학 속진이 조금 되어 있는 아이들이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이제 이런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려요.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 보시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퍼센트를 써놓은 게 전년도 기준으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에서 90점 이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의 비율을 체크해 놓은 겁니다. 이거 학교 알림이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현대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국어가 26.2%, 수학 31.1% 이렇게 해서 90점 이상을 넘는 아이들이 지금 25%가 넘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자,
1점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촘촘할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감점 1점을 하나 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그 내신 등급이 밀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 막 이런 느낌보다는 정말 실수를 줄이는 작업들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거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영어가 역시 7.6%. 근데 이거는 이쪽 지역, 압구정 지역의 현대고 같은 경우는 항상 영어는 조금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한 10년 동안 내내 뭐 별로 특이할 만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워낙 이쪽 지역에 영어를 잘하는 여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변별력을 두려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땐 센티움의 원장님이 제일 전문가실 거예요. 그래서 현대고 확정했는데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이제 요거는 한번 학습 상담을 조금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생활 여고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내신이 이랬어요. 국어 68.7%, 영어 41.4%, 수학 54.9%.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시에 있어서만큼은 내신이 쉬운 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통과 같은 경우 60%였네요. A 등급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그런데 이쪽에 보시면 이제 2023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고1 된 아이들이 자사고 지원을 할 때 경쟁률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죠. 왜냐면 현대고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141, 그러니까 1.5대 1에서 약간 부족해서 다행히 추첨까지는 가지 않았고 자소서와 면접을 치렀습니다. 세화여고 같은 경우에도 1.43대 1, 뭐 이렇게 경쟁률은 비슷했어요. 경쟁률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1.5대 1은 근접을 할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현대고나 세화여고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여름방학 때 자소서에 대한 어떤 초안 부분들 어떻게 작성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학생부 놓고 기말고사 끝나고 하려면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조금 시간이 있을 때 자소서 키워드 그리고 초안 정도까지는 뭐 엄마 아빠가 지도를 하시던지 아니면 뭐 도움을 받으시던지 해서 초안 정도는 작성을 해놓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사고 지원을 하실 거면 아무리 별게 아니다라고 해도 엄마 아빠가 보기에는 1.5대 1이 별거 아닌 경쟁률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93명 중에 198명 합격이면 100명 정도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자사고 지원 전략을 잡으실 때 지원을 하시면 무조건 합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소서 면접에 투자되는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그 시간을 투자하셨으면 합격하셔서 자사고의 어떤 그 장점을 충분히 누리시는 게 맞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부에 만약에 합격할 수 없는 어떤 요소들이 있다.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합부를 결정했던 거는 출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인정, 지각 이런 것들.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온라인 수업하다 보니까 미인정 지각인 아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자소서 면접 잘 써도 학생부에 그런 결격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강남권 자사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아이가 자사고에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학생부에 뭔가 어떤 그 결격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차라리 그냥 도전 안 시키시고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시키셔서 내신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삼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사고 지원 전략을 삼으실 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아까 세화여고 같은 경우에는 수학 속진이 조금 그 눈여겨보실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이거 학교 알림이 들어가셔서 세화여고 커리큘럼 보시면요. 2학년 수학에 수 1, 2를 동시에 1학기에 나갑니다. 2학년 1학기에 수 1, 2를 동시에 나가요. 3단위씩 해서. 그러니까 대부분은 원래 2학년 1학기 때 수1, 2학년 2학기 때 수2란 말이에요. 그런데 2학년 1학기 때 수1, 수2를 같이 배정을 해놨어요. 굉장히 빠르게 나간다는 거고 당연히 내신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세월여고 진학을 확정하신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수1, 2까지는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학을 하셔야 내신 관리하실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현대고나 세화여고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압구 청담고 이제 일반고니까 같이 놓고 어떤 그 비교를 조금 하면 일단 압구정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인근에 압중, 뭐 신구중, 청담중 이렇게 이 인근의 중학교에서 내신이 우리 애가 너무 괜찮아. 막 지금 내신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 틀리는 문제가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럼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려요. 그런 친구들이다라고 하면 압구 보내셔서 내신 관리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내신을 받기에도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조금 드리고 싶고요. 청담고 같은 경우에는 공유 캠퍼스라는 것들이 이제 신설이 진행이 되기 시작하는데, 공유 캠퍼스 혹은 공동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왜 이제는 고교 선택지가 거의 자리를 다 잡았고, 그리고 대학들이 교과 이수들을 살펴보기 시작을 하면서 이 학교에 어떤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청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근에 영동 그리고 경기고랑 같이 물리학 실험 인공지능과 관련된 공유 캠퍼스 같이 세 학교가 같이 묶어서 같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어떤 물리학 실험이라든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어떤 스펙들을 준비해야 되는 진로를 선택할 것이다 라고 하면 청담고도 괜찮고요. 아무래도 내신이 조금 더 수월하겠죠. 영어 빼고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공유 캠퍼스나 공동교육과정 같은 경우 전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2학년 이후부터는 그 학교에서 20명 내지 30명 정도만 이제 뭐 이렇게 신청해서 선발해서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공동교육과정이나 공유 캠퍼스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내신 좋은 아이들이 스펙도 만들어서 수시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고에서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아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성적이 잘 나온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 대상으로 진행하는 게 공유 캠퍼스고 공동교육과정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만약에 이런 공유 캠퍼스의 이점을 누리고자 청담이나 경기나 영동을 진학하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고등학교 1학년 내신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러한 이점을 누리실 수 있어요. 그 말씀들을 조금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영동고랑 반포고 한번 볼게요. 영동고는 제가 앞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수시에 있어서 굉장히 최적화된 학교다. 내신 난이도도 그렇고, 지금 여기 좀 가려졌는데, 영동고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90점 이상, 국영수 90점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7% 안팎이었어요. 지금 수학 같은 경우 3.3%만 90점 이상을 확보하고 있죠. 굉장히 내신 난이도가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학교들은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의 어떤 그 학업 성취도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사실 저도 피부로 체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영동,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은 내신 난이도를 낮춘 학교들이 많았는데, 영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난이도 높았던 때를 유지를 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시 측면에서는 우리 아이가 내신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내신이 수월한 학교보다는 내신 난이도가 높은 학교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영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도 수시 실적들이 괜찮을 수 있는 학교니까 그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반포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거의 실적은 과중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과중에 가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아이다라고 하시면 과중에 진학을 시키시고요. 반포고 보내시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 이제 저랑 상담하시게 되면 이런 내용도 되게 많이 얘기하세요. 우리 학교는 내신을 반은 포기해서 반포다라고 얘기할 만큼 사실상 학교 내부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요. 또 반포 같은 경우가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내신에서 등급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아무래도 과중이기 때문에 자연계열 어떤 이런 특정 그 자연계열의 스펙을 만들기에는 뭐 고급 생명과학, 고급 화학을 해서 굉장히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다. 우리 아이가 과중에 가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향의 아이다라고 하면 반포고를 선택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조금 드립니다. 자, 수학남매 어머님이 질문 올리셨네요. 중3 딸 약대지망 세화여고 95 정도 중등 성적이라 고등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남은 8개월 동안 중간 기말을 제쳐두고 고등 준비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남은 중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게 나을까요? 평균 95 정도 성적이면요, 어머님 내신 관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아이예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예 뭐 내신에는 시간 투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너무 비교육적인 부분이고 향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까지 중학교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뭐 한 4주 내지 5주 정도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그 기간을 좀 줄이세요.
중등 과정에서 내신을 대비하는 기간은 곧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선행심화가 중단이 되는 기간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예 내신을 준비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예전에 4, 5주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 2주 내지 3주 정도만 투자해서 준비를 하는 걸로 시간을 좀 단축하고 선행심화 부분에 대한 학습의 비중을 늘렸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이번 여름방학 때 시간을 정말 많이 투자하셔서 제가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시간 투자도 하시고 비용 투자도 하세요. 제가 중3 어머님들 상담할 때 이런 얘기를 드려요. 어머님 나중에는 비용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필요가 없을 때가 올 거다. 내년 이후에는. 그러니까 올 여름 방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고 또 어머님 많이 지원하셔서 국영수 과학 정도까지 해서 선행심화 부분들을 정말 촘촘하게 많이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번 여름방학에 아침 9시인데 애가 집에서 자고 있다라고 하면 내년 내신은 물 건너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여름방학에 좀 많이 학습을 시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전영숙 어머니 현대고 희망하는 중3 아들입니다. 자소서 초안 준비하고 싶어요. 압구정 센티움으로 방문하면 될까요? 어머님 우리 자소서 초안 준비하려고 하시면요. 제가 나중에 번호 남겨드릴 테니까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티움으로 문의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이제 저랑 또 상담 진행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으실 거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가이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위에도 채팅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 못한 채팅이 있나 봐요. 죄송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빅토리아 김 어머님까지는 말씀드렸고 하심 어머님 중3 아들 중2 때 평균 99점 중간고사 99점 미적 학동 과학 물원 잘했네요. 중동고는 남고라 수행이 편할 것 같아서 생각하고 있는데 일반고 양재고로 가면 수행이 많을까요? 어느 고가 나을까요? 어머님 중동이 낫겠습니다. 자 그냥 왜냐면 이게 뭐 이 학교는 이래요 저 학교는 저래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또 나중에 항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시라면 중동이 낫겠습니다. 더 말씀 안 드려요. 자, 그 다음에 JH 어머님 중2 여아입니다. 수학영어 100점, 국어과학 두세 문제 틀리는 정도. 이렇게 우리 내신 극강이 있다니까요. 아직 시험을 한 번 봐서 중2 시험을 한 번 봐서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성실하고 수행 잘 챙깁니다. 내신에 스트레스가 많은 편이고 꼼꼼하지 않은 성격입니다. 세화 여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곳이 맞을까요? 아니면 일반고가 맞을까요? 어머님 이 친구가 꼼꼼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는 어머님이 나의 자녀를 판단하실 때의 몫인 것 같고 사실 수학영어 100점, 국어, 과학 두세 문제 틀리는 정도다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더 내신 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여아라고 하시면 조금 더 내신 성적을 조금 올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국어, 과학까지 좀 올릴 수 있도록 2학년 과정에서는 좀 방향을 그렇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가 만약에 지금 한 번 봤잖아요, 우리 시험을. 그런데 뭐 올해 2학기 말까지 갔을 때 영어, 수학만큼 국어, 과학, 내신관리 역량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사실 일반고도 한번 생각을 해볼 만은 하고요. 왜냐하면 세화여고가 최근에는 조금 정시 쪽의 어떤 방향이 더 뭐라 그럴까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신이 정말 이렇게 극상위권으로 올라오게 되면 조금 아까울 수 있다는 게 판단이 들어서 일단 2학년 과정까지는 내신을 조금 더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친구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정도면 난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더 내신을 끌어올릴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애매한 내신일 수 있으니 이쪽 지역 아이들 공부 못하고 싶은 아이들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 네가 내신을 정말 끌어올릴 수 있는 한도로 극강으로 끌어올려 봐라.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가 고등학교 선택이 좀 달라져야 된다. 이런 상담들 아이랑 좀 얘기를 나눠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제 워딩이랑 똑같이 아이한테 전달을 하셔도 아이가 이렇게 듣고 이렇게 흘릴 수 있죠. 왜냐면은 아이들한테 가장 안 들리는 얘기는 엄마 얘기니까. 그쵸?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한번 상담 요청하시면 만나서 제가 아이한테 이제 좀 조목조목 합리적으로 팩트 위주로 설명을 하면 조금 더 받아들이기에는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앞에 보시는 화면은 이제 제가 워낙 이쪽 지역 학생들 상담을 오래 했고 많이 했다 보니까
이 지역 아이들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얼마만큼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데이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 때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러면 뭐야 이쪽 지역 아이들이 대부분 수학은 지금 중3이 됐을 때 미적 기하까지는 다 했어? 그럼 우리 아이는 아직 뭐 수원하고 있는데 수학을 몇 번 안 했는데 이렇게 접근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조급하게 접근을 하시게 되면 사실상 방향을 잡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그냥 평균적인 이쪽 지역 아이들 정말 최상위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의학계열 진학하려고 하는 1% 그리고 정말 최상위권 아이들이 하는 아이들이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 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시를 드리는 거고 여기까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미적 기하까지 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저한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선생님 제가 제일 안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중학교 때 선행했다는 거 안 믿고요. 왜냐면 다 구멍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진행했느냐 진행하지 않았느냐가 핵심이에요. 미적을 했든 뭐 기하를 했든 수원투를 했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차원에서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중에 어떤 한 부분도 구멍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최근에 이제 전국에서 아이들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수학은 다 평준합니다. 우리 아이만 뭐 수원투, 미적, 기하 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 부산에서 온 아이도 그 정도 하고 있고요. 전주에서 온 아이도 하고 있고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해서 혹은 선행을 많이 해놨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 아이의 어떤 굉장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수학은 그냥 상위권으로 들어가기에는 어떤 관문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친구가 정말 제대로 공부를 했구나라는 것을 볼 때 가장 기준으로 삼는 과목은 국어입니다. 그래서 국어 중3 아이들 같은 경우 당연히 뭐 문학, 비문학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름방학 때 문법 돌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나 지금 우리 아이들 중에서 국어를 그냥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천재도 뭐 비상김 이렇게 내신 위주의 학습을 했던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 국어가 아니라 그냥 내신이니까 방향을 조금 빨리 전환을 시켜주시는 게 맞다. 그리고 국어 영역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문학, 비문학, 문법 중에 어떤 영역이 취약한지에 대해서 조금 점검하시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보완을 해주시는 게 고등학생이 된 이후의 경쟁력을 보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다.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제 우리가 중학생들이 과학학원을 가게 되면 저 다 알아요. 이 인근에 있는 학원들 커리큘럼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대부분 뭐 중등 물화생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 물화생지 인문 뭐 이렇게 진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물화생지를 뭐 원을 했든 투를 했든 간에 오히려 통합과학은 내신이 안 나와서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원하는 내신 등급은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1등급 중반에서 2등급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려면 최소한 92점에서 96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과학에서 두 문제 이상 오답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연 우리 아이가 지금 물토화투를 하고 있고 뭐 물원화원을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준비까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부분도 한번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지금 막 올리고 계신 어머님들 계시는 것 같아요. 천천히 올리세요. 중3 남아 내신 평균 98 내외 로스쿨 희망하는 아이인데요. 제가 기다릴게요, 어머님. 천천히 올려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어떤 상담들을 하는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제가 중3 아이들 같은 경우 여름방학부터, 그러니까 이제 7월이죠,부터 내년 2월까지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가장 많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일단 6월, 지금이죠. 6월에는 우리 어머님들, 아이들은 지금 기말고사 준비하느라고 바쁠 테니까 학생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분석,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어떤 과목은 강점인지 어떤 과목은 취약점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의외로 어떤 케이스들이 많냐면 선행을 했어요. 지금 수원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이랑 상담하다 보면 야, 너 지금 수원투 하고 있는데 네가 이 상태에서 네가 가고 싶은 이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수학 내신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니라고 물어봤을 때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은 케이스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수원 투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80% 이상의 아이들이 이번 여름방학에 수상화 심화를 우리가 이른바 결국은 변별력은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 나오는 거니까 변별력을 요하는 문제들을 다시 한번 심화 학습을 하셔야 될 가능성들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국어, 영어, 수학, 과학에서 우리 아이가 보완해야 될 게 무엇이고 어떤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6월에는 가이드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어머님들이 열심히 팔아서 모아놓은 정보를 가지고 아이는 여름방학 때 뭘 해야 되겠어요? 여름방학 때 집중학습해야 되겠죠.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렸어요. 아침 9시에 눈 떴는데 애가 자고 있다라고 하면 내년 내신은 물 건너 간 거다라고. 근데 여름방학 때 정말 최소한 하루에 8시간, 9시간 이상 투자하셔서 아이 공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동안에 이때 또 여름방학 때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일반고 갈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자사고를 보낼 거다라고 하면 이때 자소서 초안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학생부도 다 거의 다 완성이 된 상태거든요. 3학년 1학기면. 근데 학생부 바탕으로 자소서 초안 작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 여름방학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흐름을 좀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8월이 됐을 때 제가 아까 6월에 잡아준 요 가이드, 너 이번 여름방학 때 이러이러한 공부를 해야 되라고 제시해줬던 이런 가이드대로 공부가 제대로 됐는지 여름방학이 끝나는 시점에 한 번 학습 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점검하는 거죠. 저랑 상담을 하면서 제가 아직 수상화 심화가 완벽하지 않았군요. 통과가 완벽하지 않았군요. 라고 해서 심화 그게 학원이 됐든 과외가 됐든 자기주도학습이 됐든 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게 정말 방학 동안에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8월 중순 정도에 1차 점검을 합니다. 점검해서 다시 2학기 학습 설계가 진행이 되고요. 2학기는 되게 바빠요. 9월 말에 중간고사가 있을 거고 중3 학생들 같은 경우 10월 말에 11월 첫째 주 기말고사가 또 있거든요.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계속 내신이에요. 8월 중순에 8월 16일, 17일에 개학하고 나서 한 2주 흘러가게 되면 2학기 중간고사 대비할 거고 9월 말에 중간고사 보고 나서 추석 하루 이틀 쉬고 나면 10월 말에 또 기말고사 있고 9월, 10월에 잘못하면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기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내야 될지에 대한 상담을 8월에 진행을 하고 그 다음번에 이게 제대로 됐는지 11월 기말 끝나고 한 번 더 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저랑 6월에 한 번 상담, 8월에 한 번 상담, 11월에 한 번 상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학하기 직전에 2월까지 해서 4번 정도 중간 점검을 해요. 제 도움이 필요하신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번호 공지 드릴 거니까 저한테 문의 주시거나 하시면 대치동 상담실에 진행을 할 거고요. 이걸 꼭 전문가의 어떤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된다. 엄마, 아빠랑 우리 아이는 유대감이 굉장히 좋아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랑 아이랑 똘똘 뭉쳐서 그래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케이스라고 한다면 과목별로 엄마, 아빠가 나눠서 한 번씩 체크해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대신 그냥 아이만 믿고 있고 지금 중학교 때 내내 보내시던 학원,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를 앞두게 되면 사실 학원들도 새로 세팅을 하셔야 되는 시점들이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보내던 학원만 믿고 방치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꼭 이런 어떤 중간 점검들, 과연 우리 아이가 내년에 내신을 준비할 수 있는 어떤 내년 내신을 확보할 수 있는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꼭 6월에는 첫 번째로 한번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중3 남아 아까 질문 주셨던 어머님, 남고가 싫어서 반포고 생각 중인데 비추이실까요? 가중반이 있어서 수학이 내신이 어려울까 봐 걱정입니다. 과학 선행은 거의 안 돼 있고 수학은 그럭저럭합니다. 어머님 이 친구요. 내신이 너무 아깝고요. 그리고 반포고 과중은 조금 권유드리지는 못하겠어요. 로스쿨이만 가는 아이라서. 좀 다른 방향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학교들 중에 아까 수시 경쟁력이 좀 괜찮은 학교예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학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학교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지금 온라인으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라서 최대한 걸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오늘 1시간 30분 약속 드렸는데 벌써 1시간 45분에 가까워져 가고 있네요. 자, 저희 만약에 이제 이렇게 오늘 설명이 끝나고 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네이버에 김은영 교육전문가 치시면 저랑 연결되는 카톡창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료 앞쪽으로 보시면 휴대폰 번호 공유 드렸으니까 이쪽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제가 또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들 이쪽에 번호 있으니까 부분들 같은 경우 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채팅창에도 많이 남겨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학습 전략 잘 세우셔서 8개월 정말 효율적으로 보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